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만 국적의 화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먼저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현대 화교는 거의 100년은 거슬러 올라가서 청나라 시절 산동반도에서 건너온 중국인들이 첫 시작입니다. 그전에도 귀한 중국인이 있었겠지만 그건 너무 오래됐고 거의 다 조선화 됐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임진왜란 때 귀한 사람들까지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들이 세대를 거쳐오면서 계속 한국에서 거주를 오래 하게 되는데, 이들은 국공내전이 끝난 후에 한국에서 거의 일괄적으로 대만 국적을 부여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공산권이었던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섬에 있는 국민당 정부만 공식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국적도 그쪽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러나 문제는 대만에서도 대한민국의 화교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자기 섬의 출신이 아니고 산동반도 출신이니까. 그래서 대만에 살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그러니까 호적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내주지를 않으니까 너무 불편한 걸 떠나서 대만에서는 아예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 그들이 대만에 연고지가 있긴 하겠습니까? 대부분 산동성이나 만주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생판 모르는 대만에 갈 이유도 없고 그냥 어이없게 국적만 대만이 된 상황. 게다가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까지 경제적으로 위협적인 화교를 견제하자 화교는 대한민국에서 몰락합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화교들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반면에 대한민국에서는 화교들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선 쪽보다도 영향력이 낮은 것 같아요. 현재의 화교들은 거의 한국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조상이 중국인일 뿐이죠. 화교 출신의 연예인도 몇 있는데 그들에게도 어떤 외국인의 흔적이 없잖아요. 중국을 할 수 없는 사람도 많고요. 김치를 즐겨 먹는 정말 겉으로만 보면 토종 한국인입니다. 근데 이들은 일단 외국인 국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곤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외국인으로서 많이 불편하고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네요. 본토에서 왔으니까 중국도 아버지고, 그리고 대만족이 있으니까 대만도 아버지, 그리고 살아온 땅이 한국이니까 한국도 아버지. 아버지만 3명이 있는 아주 기구한 인생으로, 그리고 대만에 갈 때도 외국인 입국 신고서를 써야 하는 그들 사정을 보면 이 정체성을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함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감성팔이만 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런 사실 자체는 일단 사실입니다. 근데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화교라서 지원이 없다. 근데 이거 외국인이라서 별로 불쌍하진 않아요. 아니 그럼 그냥 대한민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귀화를 하면 되지 않나? 왜 귀화를 굳이 안 하고 굳이 차별 대우를 받고 사느냐 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 말로는 귀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재산 증명이랑 한국의 유력 인사, 국회의원이나 법관, 교수, 공무원, 교장 이런 사람들의 추천이 필요하대요. 근데 이건 제가 찾아보니까 간이 귀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모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었고요. 물론 재산 증명이 필요하지만 불가능하다면 그냥 소득 증명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외국 남자랑 절대 결혼하지 않는 가부장적인 화교 특성상 한국 화교 여자들은 무조건 화교 남자랑 결혼을 할 거고, 그리고 화교 남자의 경우에는 한국 여자를 찾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는 엄마가 한국인이라면 아이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귀화를 잘 하지 않고 불평을 얘기하느냐. 보수적이고 고집이 센 데다가 이 대국인이라는 심리 때문에 잘 귀화를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중화 사상인 것 같아요. 찾다가 심지어 이런 것도 발견했습니다. 원래 엄마가 한국인이라서 아이가 한국인 국적이었는데 일부러 아빠가 아이 국적을 대만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이 지원이 끊겼다고 말을 하는데, 참 저는 이거 보고 좀 빈정이 상했어요. 굳이 한국말 배우고 한국에서 평생 살아갈 아이를 외국인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또 혜택은 받겠다. 그리고 그 아이가 외국인으로 자라면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랑 트라우마 이런 건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징징대는 게 좀 이해가, 이주 결혼 여성이나 다문화 가정보다 처우가 못하다고 과장을 하기까지 하는데, 한국어 잘해가지고 문화적으로는 적어도 차별 받으실 일이 없는 분들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이주 여성들이 발끈하겠네요. 아까 그 자녀를 대만 국적으로 바꾼 사람 38세입니다. 굳이 나이가 많은 사람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들도 꾸준히 차이니즈 타이페이, 굳이 점으로 가는 섬으로 국적을 바꾼다는 거 보면 이게 대국인이라는 자부심이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대만 섬이 대국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조선족이 투표권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그거는 누군가 선동한 거고, 조선족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오직 이 화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99%의 집단이 바로 이 화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라는 조선족도 투표권이 없는데 대만 여권 갖고 있다는 저 사람들은 투표권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저들이 우리나라 정치와 행정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사실 뭐 조선족이 우리나라 정치에 간섭한다 뭐 이런 음모론이 많은데 사실상 이게 이론적으로 정말 가능한 거는 조선족이 아니라 화교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조선족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조선족과 비교를 해보죠. 조선족과 화교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조선족은 한국계 중국인, 그리고 화교는 중국계 한국인입니다. 뭐 귀화를 했다는 가정에서요. 우리나라 사실 요즘 어떻습니까? 국적만 한국인이면 된다는 주의입니다. 아무리 뭐 피부색이 검은색이라도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으로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조선족은 한국계이고 조선계이고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었던, 그러니까 뭐 경상도에서 올라가고 전라도에서 올라가는 같은 마을에서 살다가 뭐 사정이 생겨서 일제 때문에 잠깐 밖에 나갔다가 고향에 돌아온 같은 핏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아니라 해서 이렇게 배척을 하고 있고, 그러나 화교는 어떻습니까? 아예 외지인이에요. 외국에서 온, 그러니까 산둥반도에서 온, 피가 우리와 하나도 안 섞였습니다. 뭐 국적은 한국인이네요. 아니면 그냥 영주권만 있거나요. 사실 우리는 분단 현실과 이념 갈등 때문에 피가 같은 조선족보다는 같은 편이라고 여길 수 있는 외국 출신 한국인을 더 선호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피가 같아도 내 편이 아니면 나에게 총을 쏠 수 있다. 저는 지금부터 과연 한국인이라고 해서, 국적이 한국인이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뭐 팩트나 근거를 제시하긴 할 거지만 근본적으로 뇌피셜이긴 하니까 걸러 들으실 분은 걸러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족은 같은 가족이었지만 역사에 의해 생이별한 느낌이고, 한국의 화교는 다른 마을에서 온 외지인이지만 어쩌다 보니까 옆집에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중국 국적이고 조국도 중국이지만 나아준 모국을 잊지 않고 자신이 어떤 민족에게서 어떤 땅에서 나왔는지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래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동포라고 생각하고 있는 조선족과 동질성이 전혀 없고 피도 안 섞였으며 다른 나라, 외국, 모르는 데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 제가 정말 우연히 이런 걸 발견을 했어요. 좀 시간이 지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꾸 한국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뭐 김치녀라든지 성형태국, 남자의 경우에는 뭐 성매매 한다,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를 갈라놓고 또한 뭐 일본을 찬양하면서 친일 세력을 만들고 있어서 이게 누군가고 봤더니 바로 화교였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서 분노하여 일방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리게 되었다. 뭐 화교들이 받았던 불평등이라는 게 아예 없는 사실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죠. 어차피 대국인이라면서, 그리고 한국은 소국이라며 귀화할 생각도 없는, 그러니까 한국에 융화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외국인 국적을 유지하면서 병역의 의무는 회피하면서 살다가 외국인으로서 응당받아야 될 국민과의 차별성에는 분노하고, 이쯤 되면 한국으로 귀화해도 절대 군대는 안 가겠지 하고 38살에 귀화했는데 군대를 간다고 징징대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이 차별을 당했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더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외국인과 국민을 차별하지 뭐 인종이나 국가로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뭐 일본인이라고 뭐 굿하고 때리나요? 오히려 이들은 한국말을 잘하니까 뭐 최소한 한국말이 어눌한 다른 외국인들보다는 더 좋은 삶을 살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한국말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차별당하는 게 억울한 거겠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은 외국인입니다. 네, 아무튼 이 화교들이 우리나라에 분노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외국인 신분으로 다 만족을 하고 살겠습니까? 뭐 불평 정도는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외국인 주제에 잘한 한국말로 한국을 욕먹이고 비하하면서 한국인끼리의 갈등을 부추기고 분란을 조장하냐는 거죠. 제가 뭐 여기까지 말하면 뭐 팩트 있냐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니까 제가 지금부터 좀 팩트를 나열을 하겠습니다. 근거가 없는 팩트일지도 모르고 하니까 일단은 걸러 들으실 준비하고 들어주세요. 일단 저는 조사를 하면서 의외로 정보를 많이 얻었던 곳이 일베였습니다. 사실 이 우리나라를 비판하는 국가 화교들은 주로 DC 역겔 같은 데서 서식을 하면서 일본과 국가를 패시브로 장착을 하고 있다고 해서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DC나 일베발 자료가 많은 것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찾았던 곳은 한 네이버 블로그, 그 블로그에서는 친대만 성향의 사람들이 글을 올린 것을 수집을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런 글을 봤을 때 첫 번째로 의문점은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강대국을 좋아하는 대한민국에서 왜 굳이 대만을 찬양하는 거지?
둘째로, 왜 이들은 한국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비하를 할까? 이것도 보면은 대만과 한국을 굳이 비교하는데 사실 비교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제 클래스 차이는 압도적이고 우리는 이제 일본과 비교하는 게 정상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죠. 뭐 개인의 의견으로 대만을 좋아할 수도 있고 한국을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더 어이없는 건 뭐냐면 이 대만이 세계 정복을 할 거라고 하는 등 노벨상 기여도가 한국보다 더 많다는 등 이해 안 되는 선을 넘기는 걸 많이 봤습니다. 아니 노벨상도 우리가 한국인 상식선에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본과 노벨상을 비교하는 게 정상인데 왜 굳이 대만과 비교를 할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한민국은 대다수 관심도 없는 대만을 어거지로 악착같이 물어와가지고 어떻게든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부들부들 발악하는 게 보였어요. 이걸 보시죠. 일베에서 뭐 저격글이라고 해서 퍼온 겁니다. 간만 원주민이 어째서 동남아냐 이러는데 네 맞아요. 대만이 동남아는 아니겠죠. 근데 제가 주목했던 포인트는 왜 굳이 대한민국에서 간만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국적이 한국인이라는 사람이 대만을 변호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전투기도 차이가 난다면서 이렇게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그냥 바득바득 우깁니다. 근데 저는 뭐 대만의 전투기는 구형이라서 한국 못 이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가오리빵주라는 말은 중국인들이 조선민족 전체를 비하하는데 쓰는 말이거든요. 사실 이 말은 조선족에게도 하면 안 됩니다. 조선족들도 가끔 한족에게 듣곤 하는 말이고 이걸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는 멸칭은 스스로에게 거리낌 없이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뭐 한국인과 이렇게 말싸움을 하다가 아무리 기분이 나빠져도 야 이 조센징아 이렇게 말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말하는 저도 괜히 기분이 나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뭐 일본인도 일본인들끼리 싸우면서 야 이 쪽발이야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거든요. 이게 상대방만 기분이 나빠야지 자기까지 욕먹이는 멸칭을 쓴다는 건 적어도 한국을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집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에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자기는 절대 한민족이 아니고 뭐 한족이나 이런 거 아무리 써도 나에게는 기분이 나쁘지 않다. 바로 그들이 한국계, 조선계가 아니라 뿌리를 중국에 둔 중국계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뭐 굳이 국적을 한국이라고 강조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한국인들끼리 얘기할 때 나 한국 국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이건 주로 외국인들 입에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이게 고생하면서 겨우 얻은 게 국적, 내세울 게 국적 하나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는 너무 태어날 때부터 당연하게 얻었기 때문에 난 한국 국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저들에게는 엄청 힘들게 얻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저는 이분이 도대체 어느 세계에 갇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뭐 중국계 한족을 좀 비하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중국 본토나 대만 사람들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 한국 욕해도 돼요. 한국도 중국 사람들 많이 욕하거든요. 그리고 둘이 아무리 욕해봤자 각자의 언어로 욕하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 잘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자기 뿌리가 중국계라고 생각하는 이유로 한국을 비하하고 있는 이 외국인에 대한 행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정말 무서운 점은 만약 조선족이라면 뭐 말투도 다르고 문화가 달라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걸러낼 수 있겠지만 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완벽하게 한국에 적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는 게 정말 무서운 점입니다. 하나 또 볼게요. 이분들의 특징, 국가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칠게요. 정말 한국 국적이라도 나라를 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선을 넘다 국경이 넘어가는 소리까지 합니다. 한일 타이완 핵무장이래요. 아니 뭐 한미일 동맹도 아니고 한일 타이완은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뭐 일본은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으니까 그렇다 쳐도 대만한테 핵을 지어줘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자기도 모르게 뭐 대만을 지키고 싶다는 본심이 튀어나온 건가요? 그리고 우리에겐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이상한 걸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대만 국적을 중국 국적으로 바꿨는데 그게 기분이 안 나쁘겠냐? 솔직히 이게 뭐 대만 입장에서 이해는 할 수 있다고 쳐도 저렇게 감정적으로 한국 국적 입장으로서 분노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분노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반면에 대만 사람들은 자기를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만과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본인의 심경과 입장을 그대로 말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이들이 대만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대만과는 연고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살아온 선조 때부터 살아온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뭐 만약 가더라도 호적도 없어서 제대로 생활도 할 수 없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대만을 조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선을 넘는 게 문제예요. 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든 아무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소녀상에 침 뱉었던 사람도
대만 화교라는 거, 그리고 10년 전에 한국을 욕하는 다음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던 사람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만과 일본의 한국 악성 루머 생산 공조에 우리나라 화교까지 합류했다고 볼 수가 있죠. 아니, 독도라는 문제는 북한도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남한이 아닌 북한의 고유 영토라는 명목으로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본한테 줄 마음은 절대 없다는 거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뭐 북조선이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독도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모국이고 고향이나 다름없는 이 대한민국이 아무리 이웃 존재라고는 해도 굳이 일본에게 영토를 빼앗기는 거 찬성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일본 때문에 동북 삼성으로 쫓겨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바이두에서 중국은 남의 영토를 자꾸 자기 거라고 우기는 파렴치한 일본에 맞서 한국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국에 도움이 안 되는 뭐 임나 일본부 설이라든지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걸 퍼뜨려 가지고 국익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은 일본을 찬양하는 자칭 애국보수라는 일베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개소리랍니다. 임나 일본부 설에서는 일베에서도 선을 넘었다는 거죠. 한국이라는 자기의 조국이 쓸데없이 역사를 뺏기고 땅 뺏기고 하는 거는 아무리 나라를 비판하는 게 일상인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아주 정상적인 한국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김치를 욕하고 뭐 독도를 넘겨야 된다고 말하고 역사도 뭐 일본에게 후달린다고 뭐 아주 능숙한 한국어로 말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외국 음식으로서 김치를 먹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정체성이 한국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자, 저는 좀 소름 돋는 내용을 봤어요. 이게 일베 쪽에서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망상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일베 정복이라는 글이었어요. 일베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의심받지 않도록 문화를 공격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헬조선 생활과 일본을 비교해서 일본의 우월함을 선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노골적인 일본 찬양 모드로 간다고 하는데 뭐 위안부 부정이나 독도도 일본 땅으로 수긍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일베는 금방 밴 풀어둔다. 그 다음은 일베를 이용해서 다른 사이트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역겔이 무엇이냐? 이건 DC 역사 갤러리. 이게 나무위키에 따르면 원래부터 화교와 조선족이 많았고요. 저는 조선족은 뭐 혐한일지언정 현민족 정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선택한 자본주의라든지 뭐 한국식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조선족의 혐오 감정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뭐 독도를 내놔야 되고 위안부가 거짓이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데 조선족은 조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우한폐렴이라는 말은 중국을 비하하는 단어라서 안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대만욕만 빼고 한국욕, 중국욕, 일본 찬양. 중국은 언젠가 자기를 흡수할 거라서 싫어하고 한국은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라서 마음에 안 들고 대표적인 친일 국가인 대만 쪽 사상에 심취한 화교 아니겠습니까?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일베에서 화교 감별법을 만들었다고. 화교들은 대만을 까면은 반일 국뽕, 그러니까 좌파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일베에서는 대만을 까도 그게 좌파는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만 깔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대만한테 필드 치는 걸 보면 이들에겐 이런 감별법이 필요하다. 이거는 일베 쪽이 뭐 대만이나 중국, 뭐 중화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뭐 표현이 거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요구하니까 그들은 절대 대만을 비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최후의 자존심, 그러니까 십자가를 밟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처럼 말이죠. 저는 여기서 제가 개인적인 중뽕으로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화교라는 게 이분들은 아무리 대만 출신이 아니고 본토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토를 좀 자랑스럽게 느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뭐 우한폐렴에 시진핑, 마오쩌둥, 장제스까지 중국인 치고 마오쩌둥 욕하는 사람 정말 찾기 힘듭니다. 전 정말 중국을 좋아하고 중화인들을 좋아하지만 저런 저급한 중화사상 너무 싫습니다. 마치 14억을 부정한 듯한 저런 추한 행위가 정말 싫어요. 결국 중국마저 욕할 수 있는 이 중화인들에게는 마지막 자존심인 대만을 건들면 되는 거였어요. 그들도 뭐 우리나라의 민족 개념 따위 개나 주라는 듯이 뭐 위안부를 욕보이고 독도를 일본 땅으로 만들었지만 그들도 사람인지라 민족 개념이 있었습니다. 대만에 대한 동질 민족성을 느끼고 대만을 욕하는 것만큼은 그들도 어떻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베가 뭐 친일 선양이 있어도 감히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마저도 뭐 일본의 업적으로 바꿔버리는 것만큼은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이들도 뭐 대만과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만큼은 지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의 표현을 보면 그들이 더 이상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한국말 하는 두려운 이방인이라는 이미지를 줍니다. 게다가 그들은 지방선거에 투표권까지 있다고 하니 사실은 더 무섭습니다. 한국을 욕하고 중국 본토를 욕하고 본인들의 국부라는 장제스까지 선을 넘으니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곳에서도 받아들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인지,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업자득이고 절대 좋은 이미지로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뭐 계속 대국인 그 대만 유지하시면서 뭐 군대도 빼시고 한국에서 꿀 빨면서 잘 사시면서 제발 배운 한국어로 한국 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만성 정부에서 뭐 주도적으로 한국 화교를 시켜가지고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뭐 개인의 일탈, 그러니까 외로운 늑대들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들에게 혐한과 친일 소스를 제공한 건 대만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탕이고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 좌빨은 기본적인 애국심은 있는데 이들은 그것조차 한국과 한국에 대한 끝없는 악의만 존재한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자라서 조선족과 달리 잡기도 힘들다. 만약 이 문제가 국익으로 간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중국이 뭐 대만한테 압박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뭐 한국인은 대만을 도와줘야 된다고 선동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정말 대만한테 얻을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중국과 이념적인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도와주고 있다면요, 정말 한국을 진심으로 감정적으로 혐오하고 국제사회에게 인정도 못 받고 있는 이 섬지역 대만을 위해서 사드 말고는 뭐 별다른 압강점도 없이 오히려 중국과의 외교에서 계속 좋은 이득을 얻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큰 손실을 보게 된다면요, 대만은 중국이 한국을 싫어하도록 만들고 한국도 중국을 싫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뭐 고립되고 배신당한 불쌍한 외딴섬이라고 동정하기에는 우리 이렇게 뭐 한중관계를 80년대부터 찢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분들, 우리 등에 칼을 꽂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왜 굳이 낡은 이념 갈등 때문에 변호해야 되는 거죠? 개인적인 느낌인데 양안 관계가 나빠질수록 한국에서 중국을 싫어하는 정서도 늘어납니다. 전 진짜 이 한국의 화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알고 싶어요. 세계 수많은 화교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교들은 최소한 뭐 마오쩌둥, 시진핑 주석에게 나쁜 소리는 잘 안 할 겁니다. 그들은 미국과 중국이 싸울 때 항상 중국 편을 들겠지만 아마 대한민국의 화교는 중국 편이 아니라 미국 편을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한국의 화교만이 뭐 본토를 욕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카더라이고 일베 조작이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걸 보고 있는 실제 화교가 있다면 표현 좀 해주세요. 뭐 한류, 박재성, 김연아 다 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독도는 정말 선 넘습니다. 어느 나라 땅이고 위안부는 명백한 피해자가 맞는지, 제가 정말 화교가 한국인의 친구라고 당신들 믿어도 되는지 뭔가 증거를 제발 보여주십시오.